제가 세웠던 시나리오가 비교적 잘 맞아떨어진 한 달이었고요. 예상했던 모멘텀이 하나둘씩 발생해주면서 이번 달은 총 8천만원 정도의 수익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치투생 여러분.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어요? 지난주는 어떠셨는지, 7월은 잘 마무리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영상은 저의 한 주간 투자 과정을 공유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했고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투자에 임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렸던 시나리오와 실제 흐름을 복기해보면서 실전 투자에서 어떤 흐름을 읽고 대응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겠죠. 특히 오늘은 꼭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시나리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벌써 2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저처럼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경험한 거,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근데 최근에 유튜브 댓글이나 메일,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 신청서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간절하게 투자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진심인 분들이 계시다는 걸 느꼈고 그 마음이 너무 와닿았어요. 왠 줄 아세요? 왜냐면 과거에 제가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보내주신 메일들 보면서 저 솔직히 많이 울컥했어요. 저도 진심으로 다가가야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그냥 콘텐츠가 아닌 정말 밀착해서 제대로 이끌어드릴 수 있는 그런 스터디 모임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운영은 텔레그램과 전용 웹사이트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장중에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흐름, 실시간 관점, 그리고 팔로우하는 종목들의 가격 구간이나 특이사항들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달이 가능하겠죠. 사실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장중에 돌발 상황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악재요. 그런 상황에서 제 관점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지금 제가 집중하고 있는 핵심 섹터와 기업에 대한 기본적 그리고 기술적 분석, 그리고 구체적인 시나리오 변화 과정도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다룰 예정인 내용을 조금 일찍 제공해드려서 사전에 먼저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릴 거고요. 또 제가 정리한 투자 개념과 전략들을 담은 전자책도 함께 드릴 예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밀착 스터디죠. 그냥 자료만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옆에서 같이 방향을 잡아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저 혼자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 공부해오고 성과를 내온 친구들도 함께 이 스터디에 참여할 거예요. 정말 실력 있는 분들과 함께 제대로 운영할 거예요. 혼자 공부하다 막막하셨던 분들, 방향이 잘 안 잡히시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스터디는 3개월 단위로 운영하고요. 300분 한정으로만 모집하려고 합니다. 정말 밀착해서 돕기 위해선 규모가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추후엔 이 안에서 중도 하차하시는 분이 있을 경우에만 소수로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너 유튜브 대충 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유튜브는 지금처럼 꾸준히 이어갈 거예요. 이 스터디는 어디까지나 조금 더 진심인 분들을 위한 선택지일 뿐이고요. 아직은 투자를 천천히 시작하셔도 된다면 유튜브만으로도 충분하죠. 네,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럼 월말이니까 간단하게 결산을 좀 해볼까요? 우선 7월 한 달은 제가 세웠던 시나리오가 비교적 잘 맞아떨어진 한 달이었고요. 그동안의 시나리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이오 섹터 쪽으로의 수급 유입이 실제로 나타났고 예상했던 모멘텀이 하나둘씩 발생해주면서 저 역시 그 흐름을 따라 잘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은 총 8천만원 정도의 수익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이 수익 자체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제가 사전에 짜둔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한 결과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솔직히 이번 수익을 말씀드리면서 마음 한켠이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투자 성과라는 게 늘 이렇게 좋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나 투자에 들일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다 다르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깐요. 저도 한때는 한 달에 100만원을 벌면 진짜 기뻐하던 뽀시래기 시절도 있었어요. 시장에 들어와서 단타, 스캘핑, 장기 투자 다 해보고 깡통도 3번 차보면서 뽀시래기 시절도 길게 겪었죠. 뭘 사도 손실이 나고 잃은 돈 앞에서 멘탈도 흔들리고 그로 인해서 매매는 계속 꼬이고 난 진짜 답이 없다 싶은 순간도 정말 많았어요. 그 시절의 저를 생각하면 지금 제 수익을 말씀드리는 게
혹시라도 누군가에게는 위화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커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올리면 쟤 잘난 척하네, 수익 자랑하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라 직장인이라도 제대로 된 방향성으로 집중해서 노력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수익 자체보다는 얼마나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는가, 얼마나 내 원칙 안에서 대응했는가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달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던 한 달이었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기업은 동성화인텍이에요. 이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24,650원이었고 31일에는 무려 34,450원까지 올랐고 종가는 28,250원으로 마감했죠. 29일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아마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LNG가 협상 카드로 활용될 거라는 걸 이미 외국인 기관들은 확신하고 있었고 그게 미리 주가로 선반영되었던 거죠. 사실 우리는 더 먼저 알았잖아요. 그리고 목요일 아침 실제로 관세 협상 타결 뉴스가 나오면서 LNG 수혜주인 동성화인텍의 수급이 강하게 붙었고 결국 전고점을 넘기고 신고가까지 찍었지만 바로 저항 물량 맞고 내려와서 28,250원으로 마감을 했죠. 아침에 뉴스가 나온 다음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 종목 매매하는 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사실상 신고가 근처에서 진입한 셈이니까요. 미리 준비한 사람과 뒤늦게 들어간 사람의 차이인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직장인은 먼저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야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사실 저는 이번 관세 협상이 8월 1일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요일에 기대감으로 시세가 조금 세게 나올 때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되었다고 판단하고 보수적으로 전량 청산을 했어요. 지금 보면 일찍 나왔다 싶기도 하지만 반대로 관세 협상이 지연됐으면 실망 매물의 급락이 나왔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무엇보다 저는 바닥 부근에서 진입했고 2주 만에 이 정도 수익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후에 주가가 더 오르는 걸 보고 좀 더 들고 있을 걸 싶기도 하지만 투자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저는 과정이 결국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여기서 동성화인텍에 대한 팔로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수익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올릭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47,950원이었고 월요일에는 장중에 49,950원까지 찍기도 했지만 그날 장중에 42,600원까지의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도 했어요. 사실 이 흐름을 보고 장중에 조금 놀라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로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이유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관련 찌라시가 돌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런 식의 루머나 찌라시는 바이오 섹터에서는 정말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오를 때 비중을 기계적으로 조금씩 줄여놓는 편이고요. 그게 심적으로도 훨씬 안정이 되고요. 이번 올릭스도 그랬고요.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추가 매수나 매도 없이 관망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의 깊게 본 부분은 거래대금이었는데요. 올릭스는 떨어질 때 꽤 많은 거래대금이 실린 채로 하락을 했어요. 이건 뒤에 말할 오로라와는 다른 흐름이죠. 오로라는 거래 없이 조용히 밀려서 오히려 받아갈 수 있었지만 올릭스는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떨어진 거라서 내가 생각한 수준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보수적으로 접근한 거죠. 그리고 이미 한파동에서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8월 시장 전체가 그렇게 강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기본적 분석 관점에서는 바뀐 게 없고요. 회사 측에서 주주 배정 유증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만큼 불확실성 하나는 지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3자 배정 유증이나 다른 방식의 자금 조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추가로 기대하는 로레알 관련 모멘텀은 아직 주가에 본격 반영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핵심 관점은 유지하고 있고 단지 타이밍을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로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19,150원이었고 월요일부터 꽤 큰 조정이 나왔죠. 저도 속상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안 좋은 뉴스가 있나 찾아봤는데 딱히 특별한 악재는 없었어요. 게다가 거래대금도 아주 적은 수준에서 마이너스 11%나 빠졌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이 종목은 7, 8천원대 바닥에서 21,950원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쯤에서 조정이 나오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흐름인 거죠. 무엇보다 지금은 21선을 시원하게 깨준 상황이라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절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세력들은 오히려 이걸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6월 27일, 6월 30일, 그리고 7월 1일의 거래대금 때문인데요. 그 3거래일 동안 회사 시가총액보다 많은 거래대금이 나왔어요. 그 수급 흐름을 보면 개인이 전량 매도했고 기관이 대부분을 매수했어요. 그럼 지금 그 기관이 나갔을까요? 네, 아니죠. 수급을 보면 아직도 그대로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가 빠지는 건 기관 입장에서도 같이 하락을 맞고 있다는 뜻이죠. 즉 누군가가 던졌고 시장이 그냥 받아내지 못한 것일 뿐이고요. 그게 곧 기업에 무슨 큰 문제가 생겼다는 뜻도 아니고요. 설령 주가가 더 하락한다 해도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다면 저는 대응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나리오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8월 15일 실적 발표까지는 지켜볼 계획이고요. 이게 제 시나리오고 지금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실적을 기다리는 구간이죠. 8월 15일이 2분기 실적 발표 마감일인데 그 전에 실적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뚫거나 아니면 실적 나오고 뚫거나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어요. 물론 반대도 생각하고 있죠. 실적이 제 기대보다 낮게 나오면 저는 바로 대응할 겁니다. 손절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게 싫으면 실적 발표 전에 미리 대응하면 되겠죠. 저는 일단 실적을 보고 싶기 때문에 8월 15일까지는 동행할 생각입니다. 가끔 이런 흐름에서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불안하셔서 성도님은 어떻게 하시냐고 질문 주시는데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시장의 흐름, 중소형주의 변동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라면 아직은 소액으로 공부하는 단계에서 시작하는 게 맞아요. 준비된 만큼만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상승할 때 일부 수익을 챙겨야 하락할 때도 덜 흔들릴 수 있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해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떨어질 때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주식이 나를 흔드는 도구가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 저는 실적 발표까지는 보겠다는 제 시나리오는 유지하고 있고 지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씩 추가 매수로 대응했고요. 이런 맥락을 이해해 주시고 스스로의 시나리오 세우는 연습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래는 플리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AI 국가대표 선발전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먼저 대기업들은 시총이 너무 크기에 주가 상승 면에서는 직접적인 알파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 쪽에서 상장된 관련 기업을 찾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업스테이지가 유력하다고 판단되면 자연스럽게 플리토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미리 포지션을 잡아본 거죠. 금요일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플리토는 금요일에 무려 16% 상승 마감을 했고요. 사실상 거의 선정이 확정된 듯한 분위기가 느껴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저항 구간에서 분할로 매도를 진행했고 남은 물량은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거래는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이건 좀 난이도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대응이 빠르게 필요한 좀 난이도가 높은 매매니까 아무나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래도 이런 일정 기반 매매를 여러 번 경험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익숙하게 준비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건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을 때 오히려 이런 뚜렷한 테마가 있는 종목들의 수급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매주 저의 투자 과정을 공유드리는 이유는 저 보세요, 저 이렇게 잘해요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도 처음에는 혼자 고민도 많이 하고 실수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게 하나 있다면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시나리오와 대응 훈련이 반복되는 마라톤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처럼 직장 다니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혼자 하기에 벅찬 분들께 제가 배운 걸 함께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작한 스터디도 그런 분들을 위한 연장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는 언제나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운영할 거고요.
스터디는 정말 더 깊이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조금 더 가까운 거리의 동행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